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대선 테마 관련해서 특집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잠깐 증시 주변 보고 대선 테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증권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 다우지수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나스닥은 계속 뜨겁네요. 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어요. 물가가 오른다,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하지만 생각보다 증시는 강력하게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얼마나 경제 회복이 일어날지, 물가 상승 관련해서 얼마나 압박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9월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만만치 않습니다. 0.6, 0.7, 0.8, 0.3. 자, 나름대로 이 국가들도 많이 힘들고 1년 넘게 셧다운 끝에 이제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여행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상태고요. 대만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중심, 대만은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환율은 살짝 움직였고요. 자, 유가는 계속 7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값도 살짝 올랐고요. 금값은 살짝 조정.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증시는 뜨거운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도 안도 랠리고요. S&P 500 이틀 연속 최고치로 마감되는, 나스닥도 4주 연속 상승세를 꺾지 않고 있다라는 서울경제 주요 뉴스 기사가 보이고요. 자, 제가 5월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머니투데이 기사로 이제 와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고 확실한 인플레로 확인되려면은 아직 여러 가지 고용 동향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더 확실하게 찍히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 빨라도 9월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시킬 수 있다. 너무 저금리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이 자산 쪽에 너무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겠다. 이런 멘트를 계속 던지고 있죠. 이런 거는 경고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금리를 인상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먼저 미국이 테이퍼링을 나서면서 같이 따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날리는 것도 몇 주 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모두 다 반면 교사고요. 이전에 과거에서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자, 2009년, 2008년 요때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요. 일부 투자은행이나 일부 금융사들이었지만, 자, 얘네들이 정신 나간 짓거리,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은 그렇게 정부 자금 받아가지고 구제금융 받아서 자기들 조금 나아지니까 자기들 성과급 잔치했다고 비판하는 기사 보셨던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너네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바로 돈줄 잴 거야. 너네들 그러다간 큰일 나. 자, 요렇게 계속 관리해 주는, 요렇게
꾸준하게 개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럽 증시도 이 자체가 유럽 중앙은행이 팽창적인 통화 정책, 돈 풀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수 상승률 짚어드렸고요.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나름대로 긴장했던 미국의 5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였지만 무난하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 큰 호들갑 없이 지나갔고요. 이런 흐름은 몇 번 더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물론 제 생각은 그런 거를 다 이겨내면서도 바닥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뭐 올해 안으로 미국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돈줄, 긴축 정책이 가시화된다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우리나라가 7, 8, 9 이 3분기에 어떤 수출 실적과 경제 지표를 찍고 어떤 회복을 보여줄지 이게 한번 확인이 되어야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로 가서 한번 말씀 좀 더 나눠 드릴게요. 자, 코스피 주가에 대해서 한번 쳐봤고요.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꾸준하게 장 막판까지 상승하는 모습으로 0.7포인트 0.7% 24포인트 올라서 3249, 3250선이 눈앞에 있고요. 뭐 52주 최고 장중에 3266을 찍었던 그 최고 주가 지수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교해 보면은 코스닥은 이런 모습이죠. 빨간색이 코스닥이고요.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자, 거의 쌍둥이 차트인데 살짝 아우가 살짝 상승하지 못한 모습. 자, 코스피는 모가지를 넘기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자, 바닥을 잘 다지고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직까지 코스닥은 자, 모가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 코스닥이 더 올라갈 자리가 더 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을 봤을 때 코스피는 51%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코스닥도 34% 상승,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코스피에 비교하면은 17%가 낮죠. 자, 3개월로만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3개월로만 봤을 때는. 자, 오히려 뭐 4월 달에는 자, 제가 그때 상당히 뜨겁게 1000포인트 이야기할 때 바로 1000포인트 찍어주면서 코스닥이 힘차게 오르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빨간 그래프 코스닥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같이 수렴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뜨겁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자, 6월 10일쯤에 살짝 바닥을 다진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3250선을 두드리면서 자, 다음 주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1개월로 보셔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6개월로 보셔도 꾸준하게 이 3000선 라인을 강하게 지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3100, 3200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과연 3300, 3500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자, 7, 8, 9 경제지표 수출 동향을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0%가 상승했다라고 빨간색으로 찍혀 있네요. 뭐 코스닥 지수도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어제 하루 동안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면서 다시 990포인트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다시 1000포인트를 상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한 달간의 흐름, 6개월을 보시면은, 자, 견주하게 900선을 살짝 깬 듯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900선을 잘 지지하고 다시 1000포인트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중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올 한 해 뭐 1000포인트 근방에서 시작해서 쭉 유지하다가 살짝 2, 3월 달에 살짝 900포인트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도 코스닥 지수는 더 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관련돼서 뭐 150 차트나 레버리지 또는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베팅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선 테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선 테마주들 프리엠스, 서현, 동신건설, 덕성, 그리고 NI스틸 이렇게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대선 주자가 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은 분산되시고 집중이 안 되시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보자고 했잖아요. 세롬이가 말씀드리는 대선 테마는 딱 두 사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이 두 사람에 대한 테마만 해도 충분히 먹고 또 먹고 얼마든지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 왔을 때 꺾이면은 익절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반복적으로 투자하셔서 충분하게 쏠쏠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지난 거래일, 지지난 거래일 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프리엠스 동신건설은 살짝 하락, 서현 덕성은 살짝 마지막 거래에 상승했죠. 자, 서현 먼저 한번 차트상 그래프 보면서 흐름이 어떤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죠. 자, 어떤가요? 자, 쭉 만원대에서 돌파하고 뭐 더 앞을 보면 뭐 7,000원, 8,000원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뚫고 올라오면서 자, 2만원도 돌파했던 이 서현의 가격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5월 달에는 나올 거라고 하던 윤석열 총장의 횡보가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뭐 실망했는지 가격은 다시 2만원대 아래로 주저앉아서 쭉 횡보를 쳤죠. 쭉 횡보를 치는 와중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간혹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한 자리, 뭐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런 자리에서 뭐 많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신선함이나 기대치는 많이 희석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국내임 관련해서라든지 정치 선언 관련해서라든지 이슈가 터지는 날, 뉴스가 나오는 날, 요런 날 분명하게 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거래일,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터진 다음 날을 주목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장대 음봉이 터진 다음 날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낮아진 자리를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서현이라는 종목, 뭐 덕성 마찬가지고요. 뭐 이재명 관련주 프리엠스나 동친건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돈질, 수급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이슈와 기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날 수급으로 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쭉 빨려서 가격이 다운된 다음 날에는 한번 지켜볼 만한 거죠. 바로 어제처럼 바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뭐 퍼포먼스가 나와준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와준다고 해도 다른 종목 거래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고 자,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와준다면은 초입에서 들어가셔서 윗골이 깨지기 전에 거래하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2만원대 아래에서 바닥권, 이 26,0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뭐 6월 초에 2만원 아래에서 2만원 중반까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은 그때 여러가지 기사가 조금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가지 뭐 반대되는 걸로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해갖고 뭐 후폭풍을 맞았던 부분도 있고요. 마치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그런 자리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기사에 따라서 계속 춤을 출 거고요. 이 춤을 출 때 바닥 자리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만원 언더에서 잡으셔서 2만원 찍거나 2만원 넘어서서 파시는 거, 그 자리를 못 넘기고 꺾인다면 꺾일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지 마시고요. 그날 짧게 가볍게 거래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슷한 느낌의 동신건설이 아니라 비슷한 느낌의 덕성 볼까요? 덕성도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2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 뭐 4% 가까이 상승했다가 2%대에서 마무리됐고요. 같이 일봉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가격대는 32,000원까지 올랐다가 자, 지금은 2만원대 중반이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권, 요 정도 바닥권이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날 잘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이라든지 다시 한번 반발 매수라든지 이슈, 기사가 터졌을 때 빠르게 한번 들어가셔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 아래쪽에 만원대에 매집해서 뭐 3만원이든 뭐 25,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한번 정리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메이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단타 개미들, 뭐 동호회들이나 계속 물량은 롤링을 돌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고점이 아니라 저점 2만원 중반 이하에서 잡아보시고요. 2만원 후반대 또는 그날의 고점, 이 꺾이는 순간에는 반드시 정리하는 그런 투자로 매일매일 쏠쏠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프리앰스도 마찬가지,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마지막 거래일에 7%가 떨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전 거래일에는 상당히 상승을 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고요. 뭐 67,900원 고가가 보이기는 하지만 저가로는 지금 이 수준이 저가인 것 같습니다. 5만원대 부근, 5만원대 초중반.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뭐 55,000원 이상에서 시작됐지만 53,000원까지 밀려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날에 빨간 불이라면은 그 다음 날이 됐든 그 다다음 날이 됐든 파란불이 뜰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또 주저앉았다면은 다음 주에 뭐 한두 거래일 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크게 뭐 이런 가십거리 뉴스는 안 나오고 정책 관련해서 특히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주자들이 까는 것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당원 당규대로 9월달에 결정하자. 그 외에 나머지 주자들은 11월달에 국민의힘처럼 비슷한 시기에 해야지 흥행에서 밀리지 않고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민주당 이슈라든지 이재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뭐 대선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차트상 보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잘 달리죠. 밑꼬리보다는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상승했다면은 그 충분히 상승한 자리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2, 3% 정도 빠진다 싶으시면은 익절하세요. 그날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요. 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오버나잇 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날 팔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냥 고점에서 팔아 버리세요.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요. 또 어제 같은 날은 뭐 공포에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어제 저점에 바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런 공포 자리를 잘 주시하고 계시다가 저 자리에서 수급이 몰리고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는 초입에 그 초입에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방향성이 맞는다면은 자 5%가 됐든 10%가 됐든 짧게 먹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오래 끌지 마시고 거래하시고요. 바로바로 익절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프리엠스도 뭐 이재명 테마든 윤석열 테마든 동일하게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요. 패턴이 비슷한 거죠. 이 종목도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살짝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뭐 14,000원대에서 34,000원까지 윗꼬리를 달려주면서 상승했던 가격대가 다시 20,0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동신건설처럼 그저께는 윗꼬리 달리면서 상승, 어저께는 다시 하락. 자, 이렇게 저점을 다시 보여준다면은 다시 이 저점에서 분위기를 잘 보시다가 설명드린 대로 수급이 몰리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분봉상 타점 확인하시고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렇게 4가지 종목, 이재명 2종목, 윤석열 2종목, 이렇게만 대표적으로 한번 거래해 보시고요. 뭐 종목을 이 종목만 거래해 보시라는 게 아니라 테마는 뭐 여러 가지 뭐 최재형 테마나 뭐 김동연 테마나 다른 분들 테마, 뭐 심지어 요즘에는 이준석 테마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테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말 이 대선 테마의 중심인 윤석열 테마와 이재명 테마만 잘 공부하셔서 굳이 이 4종목이 아니어도 이 윤석열과 이재명 테마에 각각의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종목으로 짧게 그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단타로 접근하셔서 충분하게 수익을 누리시고 나오시고, 방향성이 틀렸다 싶으시면은 에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라고 고집 절대 부리지 마시고요. 뭐 바이넥스나 뭐 대덕전자나 IA나 AD칩스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종목들 프리엠스라든지 동신건설, 덕성이나 서현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본연의 가치, 기업의 가치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대선 테마의 그 허풍선으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 허풍선이 빠지는 순간 2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격. 절대 장기나 중장기 스윙으로 보지 마시고요. 변동성을 완전히 확 줄여서 그날 순간순간에만 거래하시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가장 핫할 거예요. 이제 막 대선 주자가 확정되고 올해가 지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겠죠. 물론 뭐 내년 초에도, 내년 2월 달에도, 내년 3월 달 대선 직전에도 계속 언론에서는 뭐 박빙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리면 51대 49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싸움은 51대 49 싸움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여당도 야당도 다
싸그리 통합해서 진검승부를 펼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진검승부에 여당 대표주자가 누가 될지, 야당 대표주자가 누가 될지, 제 생각,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은 여당은 어느 정도 구분응선을 넘은 느낌이고요. 야당은 군웅할 거죠. 뭐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가깝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이 윤석열 총장이 정당인인가요? 정당 소속도 아니죠. 정치 선언했나요? 정치 선언도 안 했어요. 뭐 7월 달에 이분 장모님 선고 있다고 하는데 까딱하다가는 정치인 선언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변수가 많아요. 윤석열 총장이 날아갔을 때, 자, 누가 대안이 될 거냐? 뭐 최재형이다, 김동연이다, 뭐 홍준표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과연 지금 윤석열 총장만큼 각이 서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내년 대선의 승부는 올해 말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뇌피셜로, 테로미 뇌피셜로 새로운 영상 하나 찍을 테니까 그것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선 테마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